자, 오늘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 들고 왔어요. 여러분, 운전자가 한 명도 없는 차가 도로를 달리다가 경찰차에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창문 내리고 면허증이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냥 무시하고 달려가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테슬라가 이 질문에 대한 공식 답변을 문서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 채널 아이러브9에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자율주행 시대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감이 확 잡히실 거예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문서 이름이 뭐냐면요.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퍼스트 리스폰더 인터랙션 플랜 포 애리조나, 즉 애리조나 주를 위한 로보택시 긴급 대응 상호작용 계획서예요. 이름부터 꽤 진지하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문서는 테슬라가 앞으로 완전 무인 상업 운행을 시작할 로보택시 플리트, 그러니까 차량 군단이 실제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당국과 약속한 공식 계획서거든요. 일단 이 문서에서 로보택시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보면 SA 레벨 새 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명시돼 있어요. 레벨 4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조건 안에서는 사람 개입 없이 차가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고 주행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서 쓰는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은 슈퍼바이즈드, 그러니까 감독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거든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개입해야 하는 레벨 2예요. 근데 로보택시는 그보다 2단계 위인 레벨 4 진짜로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차가 도심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얘기해 볼게요. 뒤에서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면 로보택시는 자동으로 차를 갓길에 세워요. 이건 현재 FSD 슈퍼바이즈드 버전에도 이미 탑재된 기능이에요. 긴급 차량이 뒤에 있으면 알아서 비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테슬라가 솔직하게 밝힌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어요. 고속도로처럼 분리된 도로, 즉 디바이디드 하이웨이에서는 반응이 좀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아야 하니까 그 탐색 시간이 생기는 거라고 테슬라가 명시했어요. 이거 솔직하게 인정한 게 오히려 신뢰가 가죠. 경찰이 차를 세운 다음에는요, 차 안에 운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창문을 내리고 면허증을 꺼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양방향 오디오 통신 시스템을 작동시켜요. 차 내부에서 테슬라 원격 지원 상담원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차 창문에 대고 말하면 테슬라 직원이랑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테슬라 지원팀은 필요하면 차를 원격으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해요. 또 경찰관이 차량에 접근하거나 탑승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테슬라 쪽에서 직접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절차가 하나 있어요. 경찰관이 차량 비필러, 그러니까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기둥 쪽에서 신분을 확인해야 해요. 제복을 착용한 상태여야 하고 배지를 카메라에 보여줘야 테슬라 담당자가 신원을 확인하고 접근을 허용해주는 방식이에요. 경찰이라고 무조건 들어오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꼼꼼하다 싶죠? 그럼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볼게요. 로보택시가 충돌사고에 연루됐을 때 차가 멈추자마자 자동으로 일련의 안전 시퀀스가 실행돼요. 일단 비상등이 빠르게 여러 번 전멸해요. 주변 차량이나 사람들한테 사고 상황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도어가 잠금 해제되고 창문이 내려가요. 그 순간 앞서 말한 양방향 오디오 연결도 자동으로 작동해서 테슬라 원격 지원 상담원이랑 연결돼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차량의 고전압 시스템이 안전한 상태라는 걸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전기차는 배터리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고전압 배터리가 손상되면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 인디케이터를 통해 지금 고압 시스템은 안전해요. 접근해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대응자들, 즉 퍼스트 리스폰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정보죠. 사고 이후 조사 단계에서는 테슬라가 당국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제공해요. 여기에는 카메라 녹화 영상, 시스템 진단 기록, 그리고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정보가 포함돼요.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사고 직전 차량의 속도, 조향, 가속, 제동 등 핵심 데이터를 기록해두는 장치예요. 사고 재현과 책임 규명에 꼭 필요한 자료들이죠. 이번엔 좀 다른 상황으로 가볼게요. 사고 현장 자체, 그러니까 앞에서 큰 사고가 났고 경찰이 해당 구역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요. 로보택시가 그 현장을 마구 지나다니면 구조 활동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전담 퍼스트 리스폰더 서포트 팀을 따로 꾸렸어요. 경찰 디스패처, 그러니까 경찰 무선 통제실에서 이 팀에 연락하면 해당 구역에 임시 지오펜스를 설정해줘요. 지오펜스가 뭐냐면 가상의 울타리예요. 특정 좌표 범위를 설정해두면 로보택시가 그 구역으로는 아예 경로를 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회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이죠.
허리케인 대피로 같은 대규모 상황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역을 차단할 수 있어요. 또 현장에서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로보택시는 FSD 슈퍼바이즈드와 마찬가지로 카메라 비전을 통해 사람의 손 동작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해요. 손을 들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오라고 하면 전진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교통정리를 위해 고깔콘으로 임시 경로를 만들어뒀을 때도 로보택시가 그 새로운 경로를 인식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테슬라가 이 부분을 두고 자신들의 범용적 자율주행 접근 방식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스스로 자평했는데 솔직히 과장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날씨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문서에는 로보택시가 운행 가능한 환경 조건을 정의한 ODD, 즉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 섹션이 있어요. 낮이고 밤이고 다 운행 가능하고요. 안개, 가벼운 비부터 중간 정도의 비, 눈까지도 운행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명확한 한계선이 그어져요. 도로 침수, 노면 결빙, 허리케인급 강풍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어요. 이게 단순히 권고 수준이 아니라 하드 오퍼레이셔널 리밋, 그러니까 절대적 운행 제한이에요. 그리고 공공안전기관이 발령하는 기상경보가 내려지면 테슬라 쪽에서 해당 구역의 로보택시 운행을 직접 통제해 막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그냥 기술 하나 만들어서 자, 이제 도로에 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죠? 경찰청, 소방서, 공공안전기관과 실제로 어떻게 협력할 건지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문서화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벨 4라는 게 단순히 기술적인 등급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운영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는 걸 테슬라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완전히 우리 일상에 들어오는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게 오늘 이 문서 하나로도 실감이 되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술 뉴스 빠르게 가져올게요. 아이러브9이었습니다.